지연아, 너 앉아서 할 거야? 나 그럼 잠깐 쳐도 돼? 자, 예지야, 중량이 꽂았어요. 너도 뭐 서 있던지 뭘 해라. 아 맞다 너. 아 예지 오늘 그거였구나. 뭐요? 예지 감기 초기 증상. 이 감기 그냥 3주에 한 번씩 걸려요. 왜 그냥 이렇게 약해? 면역력이 약한 거 아니야? 아니야 쎄. 지연아 너 약간 못됐다. 아니 이게 진짜 자주 걸려요. 나 진짜 힘들었어. 면 너무 빠지는 여기? 자 봅시다. 거예요. 그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목요일이지. 아니 목요일. 그러면 지금 그거군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응. 이제 슬슬 석촌호수랑 그래, 이제 12시에 끝나는 그거 시작한다 이제 슬슬. 그 우리 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 진도를 무조건 끝내야 되거든. 끝내면 어떻게 돼요? 못 끝내면 끝낼 때까지 하는 거지. 이제 슬슬 12시에 끝나는 그거 해요? 좋다. 그거 감성 있어요. 있어 보이지. 어. 자 일단 합시다. 어디? 자 일단 빨리 할게. 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이 충분히 끝냅니다. 충분히 끝냅니다. 첫 번째 할 때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거거든. 네, 이건 진짜 쉬워. 진짜 쉬워. 다만 이제 개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관련된 엮이는 것들이 많은 거지. 문제 유형이 좀 짜잘하게 많은 거예요.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있을까? 그럼 직선을 그냥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리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 접하는 일이 생기겠지.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약간 삐뚤대요. 어떻게 갑시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2차, 2차. 오케이. 직선은 1차야.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원과 직선 몇 군데의 점에서 만나? 두 군데에서 만나고 얘는 한 군데에서 만나고 얘는 안 만나잖아, 맞지? 근데 우리 원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생겼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라지 by 라지 c는 0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직선을 쓰게 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교점은 교점 뭐지? 교점은 뭐지?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해입니다, 맞지? 네. 그럼 둘이 연립한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소하겠다는 얘기죠, 맞지? 그럼 y를 소화하면 x에 대한 몇 차 방식 만들어져? 2차 방식 만들어지지. 그러면 그 근이 뭐야? 교점의 x좌표야. 다시 그 근이 뭐라고? 현아 뭐라고? 교점 x좌표지.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선에서는 제일 위에는 이 친구에서는 교점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그러면 x좌표도 몇 개? 2개. 그럼 실근이 몇 개? 2개. 그럼 판별식이? 2개. 아니, 판별식이 양수.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니까. 네. 맞지? 이거는 판별식이 얼마? 접할 때는 어떻게 돼? 접할 때는 실근이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중근은 판별식이 0. 얘는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음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D가 양수, D가 0, D가 음수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진 않거든. 혹시라도 시험에서 저와 관련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 그때 이제 답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괜찮니? 실제로는? 자 실제로는 어떻게 풀지? 우리 원과 직선 나오면 항상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라고 했잖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는 거야. 내리게 되면 이게 수직이라고 하고 이게 수직이라고 하고 이게 수직이라고 하자. 그리고 반지름 보수선 표시하고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여기를 R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하자. 이것도 D가 되고 이것도 D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접할 때는 반지름이랑 중심거리랑 어때야 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지?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정확히 D가 되어야지만 이 원과 직선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잖아. 지금 D랑 R이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안 괜찮다고? 다시. 원이 이렇게 있고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렇게 그렸어. 근데 우리가 점집거 쓰면 나오는 그 값을 D라고 하자. 사실 이 길을 뭐라는 것 같아? 우린 이 길을 뭐라고 불러? 반지름.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 둘이 어때 지금? 같다. 같아. 저렇게 같게 되면 접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자 다시. 접선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접선의 기본은 뭐라고? 접점과 이 중심을 잇게 되면 접선과 뭐라고?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어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는 원래 뭘 구하는 거야? 수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었으니까 둘이 같은 게 맞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 그림은 이 길이가 반지름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요 경우는 이 길이가 D가 되고 R은 요 길이가 될 테니까 D가 R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D가 R일 때를 경계로 직선이 원의 안쪽에 있게 되면 그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지게 될 거고 반대로 직선이 원 밖에 있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지. 그럼 잘 듣고 있어. 잘 들어. 자, 봅시다. 사실 그 지금 쌤 마음이 약간 급해지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자, 406번 보겠습니다. 406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너희들이 집중을 안 해서 아니 집중을 열심히 하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뭐 쌤이 좀 더 잘 설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집중을 안 해서 이해를 못하면 사실 쌤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 여유가 있을 땐 괜찮아. 그럼 차근차근 가자면 되지. 근데 이제 급하다. 오케이. 사실 너희 지금 이미 학교에서 원방 나간 사람들 있잖아, 맞지? 너희는 벌써 원방 진작에 나갔다 그랬잖아, 맞지? 너희는 아직 너희는 근데 어차피 두 파트를 동시에 진행하잖아. 집합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집합 한 번. 한 번 했어? 너희는 좀 느리구나. 근데 지금 그 누구냐? 지연이도 거기 하고 있대. 그래서 진도 빠른 학교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도 조금 급합니다. 봅시다. 406번 보겠습니다. x-2y 더하기는 0과 x-2y 더하기는 0과 그 다음에 x-8의 제곱 더하기 x-8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는 k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 두 도형이 한 점에서 만나게 하고 싶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고? 반지름 같다 풀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중심 뭐야? 8,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은 k가 되겠다, 맞지? 반지름은 k가 아니고 참 루트 k가 되겠다. k는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이 8,2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즉 루트 5분의 8-4 더하기의 절대값. 이 친구가 루트 k랑 같다. 요거 풀란 얘기야. 괜찮니? 그럼 어떻게 돼? 9 빼기 4니까 저기가 5가 되고 우리 루트 5분의 5는 얼마가 돼? 그냥 루트 5가 되지.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k 값은 5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형이 잘 이해하고 있어. 어려워 지금? 아니야? 저 진짜 안. 아, 진짜 괜찮아? 저 제곱해가지고 높여놓고 그거 떨어져. 그래. 봅시다. 자, 그 다음에 409번 보겠습니다. 409번. 사실 이 문제는 여기에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x-3y-4는 0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x축, y축만 아니라 4x -3y-4는 0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4x-3y-4는 0.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우리가 그 제4사분면에 있는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하시라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자, 일단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지금 저기를 보니까 이제 x절편이 1,0이 되고
y절편이 이제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4는 이쯤 그립시다. 이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겁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근데 저 직선, 지금 방금 그린 직선에 접하면서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뭘 구하라고?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면 될 것 같고 원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면 될 것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일단 기본 조건이 뭐야?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했잖아, 맞지?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지? 반지름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고 했던 거 기억해? 아, 그러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순간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 지금 4, 4분면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중심이 4, 4분면에 있으면 x좌표는 뭐? 양수. 4, 4분면은 x좌표 양수야. y축 오른쪽이니까 y좌표는 뭐가 되지? 음수가 돼. 아, 그러니까 얘는 r, 마이너스 r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니?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접한다고? 이 친구랑 접한다고. 근데 접하려면 아까 뭐 한다고 했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같다를 풀어야 한다. 괜찮지? 아, 그러면 결국은 이 중심으로부터 누구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반지름인 r과 같다를 풀면 되는 거야. 해봅시다. 점찍고 저거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 분의 그 다음에 저기다 대입하는 거지. 절대값 4r 마이너스 플러스 3r 마이너스 4가 얼마? r. 이걸 푸는 거야. 그러면 7r 빼기 4가 5r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7r 마이너스 4가 5r이거나 또는 7r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5r이면 되겠네. 그래서 넘기면 2r은 4, r은 2가 될 겁니다. 넘기면 12r은 4가 되어서 r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풀려고 아마 이제 여기 배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설명 이렇게 풀진 않아서 이 풀이가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괜찮게 보면 이제 넘어갑시다. 자, 유형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유형 18번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뭐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다시 그려보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이걸 이제 우리가 D라고 하게 되면 반지름이 이렇게 표시되겠지. 그럼 R이 커, D가 커? 8 R이 더 크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보다 크게 되면 반지름이 더 크게 되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거는 일종의 부등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접할 때는 그걸 이용한 기하적 상황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 항상 그런 상황이 포인트가 돼. 근데 얘는 이제 그 경계만 처리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교아야? 있어요. 너무 졸려? 아니 조금. 정말 힘내자. 자, 418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 졸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린 것 같아. 자,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이거랑 이제 원의 중심이 원점이잖아.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점집거 쓰게 되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00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 친구가 누구보다? 반지름의 루트 10보다 작다를 푸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 길이가 요 길이보다 작대. 그러면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난 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얘 루트 10이거든. 넘기면 10이 돼. 그러니까 절대값 k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값의 성질을 해서 이걸 플러스로 바꿔도 괜찮거든. 그럼 절대값보다 작다는 k가 10보다 작다,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 이게 둘 다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10에서
왼쪽 경계를 빼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지. 둘 다 없으면 이렇게 하면 개수가 보여집니다. 직접 3개 되면 좀 많긴 해서 19개나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422번을 한번 봅시다. 422번. 그거야 안 돼. 진짜 안 돼. 근데 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 맞지? 머리를 써야 되고 머리를 쓰면 사실 당연히 이제 졸립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힘내야 돼. 갑시다. 원점과 이제 4,0, 0,1을 지나는 원이 서로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하고 싶대. 그러니까 0,0과 4,0과 2,0을 0,2지. 0,1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은 거야. 이렇게. 다시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찾지? 지금 이게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뭘 그릴 수 있지?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지. 직각삼각형은 저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뭐라고 불러? 왜? 저 원이라고 부르지. 왜 저거는 뭘 중심으로 가져? 빗변의 중점을 중심으로 가지지. 그러니까 2,1이 중심이고 그냥 이 길이가 반지름이 돼. 루트 5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때 문제에서 말해 x-2y 더하기 k는 0이 이 친구가 뭐라고? 서로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하겠대. 뭐 어떻게 하면 돼? 이 2,1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보다 작게 되는 이 k의 값의 문을 찾고 그 중에서 최대인 자연수를 찾으라는 얘기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언아,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야? 대답했어? 네. 몇 도? 원주각은 중심각이 아니고 아 90도. 90도가 되죠. 다시 이제 원이 주어지게 되면 이 지름이 있고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얘가 항상 90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다시 적용이 되냐면 어떤 점이 있고 얘를 이은 선분이 이렇게 존재해. 괜찮지? 그리고 나서 얘랑 이렇게 이었을 때 요 각이 90도가 된대. 그러면 이 점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그 원 위에 이 점이 있다는 얘기. 여기 이렇게 그려도 직각, 여기 이렇게 그려도 직각, 여기 이렇게 그려도 직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두 점이 주어지고 그 두 점으로부터 어떤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각이 항상 90도래. 그러면 걔는 원을 그릴 수 있고 그 원 위에 그 점 나머지 한 점이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야. 괜찮니? 자, 그럼 424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t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이제 a가 1,4고 b가 5,4래. a가 1,4고 b가 5,4래. 그때 이제 c라는 점과 d라는 점도 있군요. c라는 점이 2t,0이고 d라는 점이 0,t입니다. 자, 그때 선분 CD 위에 각 APB가 점 P인 각 APB가 90도인 점 P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좌표면에 그려보게 되면 1,4 이렇게 B라고 하자. 1,4가 될 거고 A 5,4 여기를 이제 5라고 하자. 여기 B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지? 그때 각 APB가 90도가 되는 점이 이 점과 이 점을 이루는 선분 위에 있대. 일단 그러면 다시 이 선분 이 두 점 A와 B에 대해서 각 APB가 90도가 되는 점 P들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P가 있으면 몇 도라고? 90도라고. 여기 P가 있으면 몇 도라고? 90도라고.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괜찮니?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란색 원과 점 C와 점 D를 이은 성분이 만나게 되면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존재한다는 거지. 다시 문제에서 뭐라고? 각 APB인 점 P가 어디 위에 존재한대? 선분 CD 위에 존재한대. 근데 90도가 되는 점들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라고. 그러면 선분 CD가 뭘 지나게 되면 이 노란색과 만나게 되면 그 점이 이 원 위에도 있고 선분 CD 위에도 있으니까 그 선분 CD 위에 존재하는 점 P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란 거야. 다시 여기가 2t,0이고 여기가 0,t라고 해봐. 이렇게 선분이 CD가 만들어져 이렇게. 그럼 t가 커지면 선분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지,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한 이쯤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요 점은 지금 어디 위에 있어? 선분 CD 위에 있지. 그 다음에 이 원 위에도 있지.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된다고? 90도가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존재한다고? 선분 CD 위에 누가 존재한대? 각 APB가 90도인 점 P가 존재한대. 지금 이 점은 무슨 점이야? 선분 CD에 있는 점이지. 그리고 APB가 몇 도인 점이야? 90도인 점이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그럼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괜찮아? 그럼 조건이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지? 이 성분이랑 이 원이랑 만나기 위한 조건 찾으세요. 그러면 이 성분이랑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거리가 얼마? 반지름 2보다 작으면 맞다는 거야. 괜찮아? 아니 작거나 같아야 만나긴 진짜. 이렇게 같을 때도 만나긴 하니까. 자 일단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쌤 봤을 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 덜 믿음직한데 일단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여기가 중심의 좌표를 잡게 되면 3,4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3,4로부터 이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 직선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가 0,2t고 여기 써놨죠. 0,t고 여기 2t잖아, 맞지?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이 t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t x 더하기 t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제 얘를 표현 고쳐 쓰게 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t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줘. 괜찮지? 점집거 쓰자. 얘랑 그럼 이제 루트 5분의 3, 4대 그럼 3 더하기 8 마이너스 2t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고? 반지름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2t 마이너스 11 2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문제 출처가 뭐라고 돼 있어? 11월 몇 번? 20번. 자, 우리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문제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1에서 20번까지 21번까지가 객관식 21번부터 30번까지가 단답형이야.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 20번은 어떤 문제지? 최소. 저거는 이제 맞으면 1등급의 문제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저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고 이해가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되면 스트레스 받지만 지금 어차피 앞에 것들 다른 것들이 다 익숙해지고 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것들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외워서 잘 풀 수 있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유형 19번 보겠습니다. 유형 19번. 자, 유형 19번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뭐래?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안 만나는데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이 이렇게 수선을 발견했을 때 요 길이가 d야. 근데
요 길이가 R인 거지 반지름이니까. 누가 더 커? D가 더 크네. D가 R보다 크게 되면 지금처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사실 점집거에서 반지름보다 크다 그냥 풀 끝나. 괜찮니? 봅시다. 425번 보게 되면 자 y는 루트 3x 더하기 2. 자, 이 친구가 누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만나지 않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점집거 갑시다. 중심이 원점, 이제 반지름이 2. 그러면 얘를 표준으로 고쳐 쓰게 되면 일반을 고쳐 쓰게 되면 3x y 더하기 k는 0. 그럼 루트 3의 제곱 3 더하기 마이너스 제곱 1 분의 원점을 0 그럼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지. 얘가 누구보다 2보다 커야 돼. 이 거리가 2보다 커야 돼. 그래야 만나지 않는 거야. 요 값은 2가 되고 넘기면 절대값 k가 4보다 크면 2분의 10 풀게 되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k가 4보다 크다가 되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쌤이 이번 시간에 설명한 거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었어? 봅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할 주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할 주제가 이제 접방이거든.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쓰는 게 좋겠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접점이 주어질 때가 먼저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먼저 나와 있어서 이제 기울기를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이렇게 n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 과제노트 좀 거기도 드십시오. 이따가 쓰는 거 같아. 지금 챙겨가도 되고 아까운데. 고생했어. 잡시다. 기울기가 m이 딱 이 정도의 기울기라고 하자. 그러면 저 직선이랑 평행하면서 저 원과 접하는 직선은 몇 개쯤 있지? 당연히 2개 존재하겠지 않지? 이렇게 2개 존재.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접한다의 조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였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을 갖다 이렇게 푼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기본은 이거야. 점집과와 반지름이 같다 풀면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저는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형태들은 공식으로 처리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이 항상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중심이 원점일 때. 그리고 이제 기울기 m인 거지. 기울기 m.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돼서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공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공식을 꼭 외워야 되냐고 물으면 시험 때는 외웠으면 좋겠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는 공식이긴 해. 아닌가? 어쨌든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이럴 때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방식 즉 점집과가 반지름 같다를 푸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공식을 내가 외우고 싶다 그러면 y는 m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y-b로 바꿔서도 괜찮은 거지. 결국은 저 원래 주어진 이 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되었잖아, 맞지? 직선도 똑같이 x 대신 x-a를 y 대신 y-b를 대입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외우기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거 쓰는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 사실 쌤은 안 써. 쌤은 안 쓰는데 이제 쓰는 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적방 구하기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이게 전부입니다. 공식을 외우거나 아니면 점집거 쓰거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430 갑시다. 430 넘어갑시다는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문제 주어지기를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는 11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3인 두 직선의 y를 빼는 구하래. 기울기가 3이랍니다. y는 3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갖다 풀면 그냥 끝나. 3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제로. 루트 10분에 점집거 쓰고 있는 중이야. 중심 잡고 마이너스 1,5자 나왔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반지름 루트 10과 갖다 푸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 k 마이너스 11는 10 이렇게 되지. k는 21이랑 1이랑 두 개 되겠군요. 저거는 그냥 이제 문제적으로 한 거고 실제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풀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교화 살아나고 있니?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쌤이 이제 그 풀이를 하려고 체크해놓은 다른 문제들이 있거든. 그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푼 풀이가 있는 거야.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해. 기하학 해석으로 푸는 풀이나 그냥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푸는 풀이나 풀이의 속도에서 거의 차이가 안 생겨. 사실은 좀 생기긴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좀 많이 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유형 20번 봅시다. 적방 구하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유형 20번이었고. 자,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접점이 주어질 거죠. x1, y1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직선이 결정 이제 원 위에 이제 원과 어떤 직선을 접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게 되면 뭐가 생겨? 여기에 이제 접점이 생기겠지. 사실 어떤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항상.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 전공 항상 몇 개 필요했지? 직선. 두 개. 한 점과 기울기 아니면 두 점.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접할 때는 보통 우리가 기울기로 많이 처리를 해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게 기본 보조선이라고 했잖아, 맞지? 얘가 뭐가 생겨? 수직이 생겨. 다시 말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알게 되면 나는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이 기울기를 알고 그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도 알잖아, 맞지? 그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네. 여기 우리가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지? 두 가지가 있었지. 여기도 케이스가 두 가지가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심이 원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에 대해서 중심 원점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접선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오케이. 중심이 원점이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해야겠게.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r제곱이고 이때 접선 공식은 x1-a 곱하기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r제곱. 이게 접선의 방식 공식입니다. 근데 쌤은 이건 잘 안 쓰거든. 좀 못생기긴 했잖아, 맞지? 어차피 전개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 이거 외워서 쓰고 싶으면 써도 괜찮고요. 사실은 첫 번째 풀이, 가장 기본 풀이, 즉 접점과 중심을 이어서 기울기를 구하고 접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으로 풀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요걸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중심이 원점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 점을 x1, y1이라고 하자.
이 직선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요 선분의 기울기는 뭐야? x1분의 y1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야. 그럼 얘는 수직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지. 따라서 이 친구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그리고 누굴 지난다고? 이 점을 지난다고. 그럼 식을 써보자. y는 m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얘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나왔지. 근데 이 점은 원 위의 점이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 그래서 얘를 r 제곱으로 바꿔 쓰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공식이 유도되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풀든 아니면 그냥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분과 적선의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중심이 원점일 때는 공식을 쓰는 게 편하고 원점이 아닐 때는 보통 쌤도 이거 씁니다. 이렇게. 자, 조금만 진행하고 멘트를 좀 달겠습니다. 네. 자, 상구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중심이 원점일 때 공식이 그냥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야. 그러니까 2,4래 2x 더하기 4y는 20. 얘가 접선이야. 공식에 대해서. 괜찮니? 양면을 2로 나눠. x 더하기 2y는 10이 되겠지.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라고? y분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괜찮니? 자, 그때 얘가 kx 마이너스 3y 더하기 2분 0과 수직이래.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친구를 넘겨서 정리하면 3분의 k야. 3분의 k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수직이래.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6이 되겠지. 아, 근데 이건 쌤이 조금 잘못했다. 얘랑 둘 다 일반형 꼴이니까 여기 앞의 개수 1 곱하기 k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0 이거 써서 k가 6이라는 걸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았겠지. 이렇게 a 프라임 더하기 tb 프라임은 0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442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5 이 점 마이너스 2,6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림 그려. 여기 중심이 1,1래. 그리고 마이너스 2,6이면 왼쪽 위에 있겠네. 여기 마이너스 2,6이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지. 그리고 내가 요 기울기를 구하면 얘랑 수직이라고. 이 기울기를 구하자. 1 빼기 2분의 2 빼기 6을 하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4가 나와. 괜찮지? 그럼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하면서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x축 y축에 둘러싸인 동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해서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끝나는 겁니다. 사구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창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창문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점P가 있어. 점P. 이렇게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합시다. 오, 깜짝이야. 자, 네. 여기 나쁜. 자, 어쨌든 P.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입니다. 자, 해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0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2,0.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입니다. 그 다음에 2ah가 a11에 그러니까 요 길이의 2배가 요 길이가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요 길이를 a라고 잡을 거예요. 괜찮니? 요 길이는 얼마지? 2가 되지 맞지?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이거 둘이 더한 거 쌤 2배래. 2a 더하기 4야. 2a 더하기 4 이렇게. 아, 맞지? 전체의 2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삼각형 PAB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근데 우리가 기본 보조건이 뭐였지?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을 발내리는 거였잖아, 맞지?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뭐가 생겨? 수직이 생겨. 괜찮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라고? 반지름이니까 2라고. 그리고 나면 뭐가 생겨? 아까 봤던 거. 고 그래. 가생기지. 즉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생겨. 그래서 2의 제곱 a 곱하기 이 길이는 a랑 2a 더하기 4랑 더한 거야. 3a 더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a 값이 구해지고 a 값이 구해지면 우리는 저기 pH 길이도 구할 수 있고 ab 길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이가 구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a 제곱 더하기 4a 3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는 제로. 1, 3, 2, 2 그리고 마이너스 a는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2인데 a는 양수라서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일단 요 길이가 3분의 2야. 그럼 2의 제곱 빼기 3분의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4 빼기 9분의 4의 루트가 되어서 9분의 32의 루트가 될 겁니다. 즉 3분의 4루트입니다. 요 길이가 3분의 4루트가 되고 이게 삼각형 PAB의 높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2A 더하기 4니까 이 전체는 3A 더하기 4라고 아까 했었잖아, 맞지? 근데 3A가 2라서 얘는 6이 되는 거야. 여기 길이 6, 여기 길이 2니까 2 곱하기 2랑 6이랑 더하면 전체 밑변의 길이가 되고 이게 8이 되는 거지. 그리고 높이가 3분의 4루트 2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딱 하게 되면 저 삼각형 PAB의 넓이가 구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 턴 쉬겠습니다.